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운맛 블랙입니다. 최근 들어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최근 2개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슬쩍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공습으로 인하여 이란의 혁명수비대사령관 솔리마니를 포함한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점점 키웠습니다. 미사일 공격 직후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이란은 유엔 헌장의 지휘권 차원에서 비례적 대응을 했고 이제 종결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긴장 고조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소 완화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간밤에 우리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다. 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이 솔레이마니 장군의 팔을 잘랐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다리도 잘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완화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다소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 나스닥 선물지수는 2% 넘게 하락하였고 WTI 유가는 배럴당 66달러 부근까지 올랐으며 금 가격은 1트라이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망하게 됐었죠. 하지만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새 얼간이의 명대사를 인용했습니다. 아리즈웰 미사일 런치드 블라블라블라블라 미사일을 맞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에 대해 군사적 공격이 아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 이란 쪽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통해 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셈인데요. 과연 여기에서 이란이 추가적인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동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유가, 금 가격이 모두 하락 전환했고 미국과 한국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고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본인의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남들과 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유만 확실하다면 반대로 움직일만 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조금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란이 추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악재의 크기는 예전보다 약할 거라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면 원유의 상승폭이 며칠 전의 상승보다는 약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의 투자 방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위안화, 원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됩니다. 위안화는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달러와 원화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강세는 금에 비해 약했습니다. 귀여운 수준이었죠. 미국 제조업의 위기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달러를 억누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척하면 척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지만 여기에서 달러의 반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수가 꽤 좋게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금요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10시 반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도 무난할 전망입니다. ADP가 발표하는 12월 미국 민간 고용이 20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16만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월에 6만 7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11월 고용 수치가 12만 4천 명으로 대폭 상향 수정되었고 12월 신규 고용
20만 2천 명 중에서 건설과 제조, 광업 등 제품 생산 분야에서 2만 9천 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서비스업 고용은 17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 고용 숫자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죠. 맞습니다. 부진했던 미국의 ISM 제조업 PMI를 상쇄시킬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부진한 제조업 경제 지표는 덜 신경 써도 된다. 이제 서비스업 PMI를 신경 쓰자. 실제로 1월 7일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인 54.5를 상회한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1월 수치인 53.9보다 호전된 것으로서 미국의 제조업 침체는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업 분야에서 호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하여 미국의 12월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영상 지지 않는 달러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라 봅니다. 연준의 돈 풀기로 인하여 약달러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미국 경제가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하락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그대로 원달러 환율에 적용되면 원달러 환율은 점점 내려가겠지만 하락 속도는 느릴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솔직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원화 관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화는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란발 리스크가 터지자 그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180원 상단 저항대를 살짝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180원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1170원에서 쭉 내려갔다면 원달러 환율은 기약 없이 무너져 내렸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상단 저항대인 118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인 하단 저항대를 향해 천천히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단 지금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이란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락 속도는 매우 느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란발 악재가 다시 터지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은 1150원을 살짝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환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 가격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WTI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미중 스몰딜이 발표되면서 당시 배럴당 5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던 유가는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보통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자연스럽게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이란 리스크가 터지면서 원유의 공급 부족까지 예상되면서 WTI 유가는 66달러까지 급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란 리스크가 봉합된다면 유가는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번 사태 이전의 유가인 58에서 6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란이 미사일 한 방 더 쏘면 일시적으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진정한 유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제조업 회복이 나와야만 할 거라 봅니다. 원유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봅니다. 다들 좋아하는 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저는 금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금은 쓸 데가 없습니다. 배당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금으로 공기놀이를 합니다. 금이 쌀 때 더 샀어야 하는데 지금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지니신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금 차트 보겠습니다. 금은 원래 15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던 놈들인데 최근 이란발 악재로 인하여 1600달러를 잠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ETF처럼 단타 혹은 수익 목적으로 금을 매매하신 분들은 이때 파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금을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잔파도에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략 1520달러에서 1540달러 사이에 지지선이 보입니다.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금의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레포 시장 쪽입니다. 레포 시장에 불안이 터지면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로 나오고 이로 인하여 금 가격 역시 상승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레포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연준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식의 발표를 한다면
금 가격은 하락하겠죠.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2020년 금의 시대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거니 약속은 지켜야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다들 잘 즐기고 있을 거라 봅니다. 증시 이야기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채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멤버십은 멤버십대로 진행될 것이고 전체 공개되는 영상들은 평소와 변함없이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